테이킹 프레야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미움받을 용기를 쓴 고이즈미 게니치 작가의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을까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직관적인 이런 책의 제목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살아도 정말 괜찮나?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진짜 이건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편이거든요. 작가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말을 굉장히 많이 이 책에서도 인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얘기도 했다고 해요. 아들러가 인간의 영혼은 자신을 보다 높은 곳으로 이끌고 이를 완벽하게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즉 인간이 무언가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이미 인간은 모든 걸 갖추고 있고 필요한 거는 용기와 실행력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러한 얘기도 했네요.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인생은 지극히 단순하다.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이었어요, 저한테. 왜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도 같이 느끼시겠지만 인생보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욕망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질 때가 더 많거든요. 즉, 나의 욕심,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들, 남과 비슷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강박감,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는 집착,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생 자체보다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한 고이즈미 게니치 작가는 원인과 목적 중에 목적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1장,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목적론, 자기결정성, 전체론, 대인관계론, 그리고 인지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 목적론은 모든 사고와 감정,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결국 사람이 있고요. 즉, 원인, 과거에 일어났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집중을 둬서 목적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자기 결정성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자기 결정성은 말 그대로 언제든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냐에 따라서 미래는 바뀔 수 있다. 즉, 선택은 자기 자신한테 달렸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자신한테 달린 것이죠. 또 다른 아들러 심리학의 다른 부분은 전체론입니다. 전체론에서 마음과 몸은 결국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것은 대인관계론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 이러한 행동, 감정들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잘 다스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마지막은 인지론입니다. 인지론은 인간은 극히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의미 부여를 하는 존재라고 하죠. 또 다른 작가가 강조하는 거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믿음을 계속 가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러가 말했듯이 인간의 영혼은 자신을 보다 높은 곳으로 이끌고 이를 완벽하게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실행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과 상대의 문제를 나눠서 생각하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는데요. 때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상대의 문제를 일원화시키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나가야 될지에 대해 집중하는데 애초부터 자신과 상대의 문제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서 자신에게 더 집중해서 더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자라는 시선이죠.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기입니다. 공동체의 의식이란 뭘까요? 공동체 의식은 나는 내가 속한 이 커뮤니티의 일부이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인데요. 즉, 자기 수용, 타인 신뢰, 그리고 타인 공헌, 마지막은 소속감, 이 순서대로 이어지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
키워나가는 과정이죠. 2장에서는 삶의 무게 중심을 자신에게 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즉 나를 뒤로 미루지 않기가 중요하다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또 다른 얘기는 나를 먼저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모두 정답은 아니란 것을 아는 것입니다. 3장은 삶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3장에서는 태도를 강조를 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는 오직 나만이 미래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고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발생되는 것처럼 오직 나만이 미래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러가 또 이러한 말도 했네요. 인간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감정을 이끌어낸다 라고 합니다. 즉 태도를 강조하는 이 3장의 주제와 비슷하게 맥락이 연결되어 있죠. 세 번째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오로지 비교할 대상은 자기 자신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임입니다. 3장의 주제처럼. 이 게임을 극복하려면 결국엔 목적과 목표가 정확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4장은 누구와 함께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깊이가 달라진다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자는 자기를 채워줄 사람을 만난다입니다. 즉,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 주변 사람을 같이 이제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운 좋게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됐고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기 전에도 항상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던 특히 반려자 부분에서는 계속 같이 성장하고 싶다. 계속 같이 성장하면서 사랑도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결국에는 만나게 돼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목적이다입니다. 그래서 전 이 두 가지,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자는 자기를 채워줄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용기이다.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5장은 세상은 선택한 만큼 내 것이 된다입니다. 정말입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즉 어디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이루고 싶을 것인가, 본인이 선택한 대로 책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서 말한 것처럼 목적론, 자기결정성, 전체론, 대인관계론, 인지론 등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심리학적인 것을 잘 생각해보고 본인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극복될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잘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었고요. 좀 더 자기 인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책이어서 굉장히 저한테 용기와 실행력을 주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